정유라 씨, 그 소위 이제 제가 이게 새로운 뭔가 기운이 있다 이거. 정말 진짜 전쟁이 새로 시작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유라 씨 집에 40대 이모 씨가 침입을 했어요. 네, 강도가 침입했는데요. 지난 25일에 발생한 일입니다. 현장에서 붙잡힌 강도 같은 경우에는요. 처음에 정유라 씨와 금전거래가 있다라고 했다가 말을 바꿨습니다. 카드빚 2,400만 원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하는데요. 경찰은 강도 행각에 무게를 두고 이 씨에 대해서 강도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굉장히 이상하다 봅니다. 단순 강도라고 보기엔. 더군다나 계속 얘기하지만 기운이 이상하잖아요, 요즘. 예. 그래서, 요 사안 취재 중인, 이게 좀 이상하군요. 주진우 기자, 저희가 미디어 잠깐 연결해 보겠습니다. 주진우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전까지 전화기가 꺼져 있어가지고 저희 제작진이 난리가 났었어요. 네, 인지 일어났습니다. 자, 이모 씨가, 조사 초기에는 경찰에 정유라 씨하고 돈 문제가 있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그게 아니고 카드빚 2,400 갚기 위해서 강도했다. 이렇게 번복했는데 이게 단순 강도로 보기에는 이상한 점부터 일단 짚어보면 어떻겠습니까? 범행이 발생하자마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경찰과 그리고 언론에서 일제히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정유라 씨하고 같이 지내던 이 씨가 크게 다쳤어요. 근데 경미한 부상이라고 계속 보도가 나오는 게 좀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장소와 시간이 강도 범행을 하기에는 최악입니다. 정유라 씨가 살고 있는 그 압구정 동 미띠 빌딩의 1층에는 인기 있는 베트남 음식점이 있는데요. 주말 오후 3시는 피크타임이에요. 그래서 1층에 손님이 많고요. 줄을 서거나 그리고 발레 파킹하는 아저씨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누군가 고함만 질러도 그냥 바로 검거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 일주일 이상 그 강도 범행을 도모한 사람이 찾기에는 너무 그 멍청한 선택이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오후 3시 사람이 드글드글한 곳에 대낮에 강도를 하러 간다는 게 이상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강도라는 건 침입이 목적이 아니라 돈을 뺏어서 도주가 목적이에요. 도주객이 그렇죠. 예, 도주객이 수립이 돼야 되는데 침입할 때부터 이미 수위 아저씨하고 마주쳤다는 것은 얼굴이 다 노출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게 도주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 빌딩이에요. 정유라 씨 집은 지하 1층하고 1층에서 출입구에 그 카드를 이렇게 대고 올라가야 되는데요. 지하 1층에서 1층에 저기 경비 아저씨가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1층에는 발레 아저씨들이 덩치 큰 아저씨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근데, 그래서 지하 1층에 가서, 택배 왔어요. 그러고 경비원을 일단 협박해가지고요. 인터폰을 하게 하고, 이 경비 아저씨를 묶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까지는 치밀합니다. 그 가짜 총과 칼까지도 그 준비한 걸 보면 여기까지는 총도 준비했어요? 아니, 칼을 준비했다? 칼과 가짜총도 있었어요. 가짜총도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렇게 묶어놓고 거기 준비까지는 치밀했는데, 그리고 지하로 올라간다는 것까지 알았어요. 이건 쉽지 않은데, 그걸 보고 올라갔는데, 도주 생각은 아예 없었다고 봅니다. 그 건물 내부에 CCTV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CCTV 이 집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미 올라가면서 자기가 노출될 것을 알고 있었다고도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요. 원래 이제 도망가는 계획을 못 세우면 아예 들어가지도 않는 건데, 자, 네. 그렇게 실제로 집에 들어가서 좀 경찰 발표는 금품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실제 금품을 요구했답니까, 들어가서? 아니요, 돈을 요구하지도 않았고요. 돈을 숨겨놨을, 최순실 씨나 정유라 씨 큰 부자이기 때문에 어디에 숨겨놨겠지, 쌓아놨겠지 했는데, 금품을 찾기 위해서 집을 뒤진 흔적도 없습니다. 뒤지지도 않았습니다, 아예. 그럼 들어가서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이 부분 지목되고 있지 않은데 누가 보내서 왔다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누가 보내서 왔다. 그리고 정유라 나와라. 할 얘기가 있다. 할 얘기가 있어서 나와라. 이런 소리를 계속 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지금 취재 중입니다. 누가 보내서 왔다. 그리고 할 얘기가 있어서 왔다. 네. 그 외에 또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정유라 씨는 이 빌딩에 6층, 7층에 복층
있는 집에 살고 있는데 6층에는 고땡땡 유모가 살고 있고요. 유모가 고모. 있고, 네. 7층에는 정유라 씨가 지내고 있어요. 원래 6층에 정유라 씨가 살았어요. 그리고 7층에는 정윤혜 씨와 최순실 씨 방이 있었어요. 각방이었습니다, 사실. 별걸 다 각방. 예. 저 이제 거기에 어떤 사진이 걸려 있고 이상한 도령 사진이 걸려 있고 그렇습니다. 그 40대 계안이 6층에 올라가서 고모의 신분증을 뺐었어요. 신분증이요? 네, 신분증을 보면서 어딘가에 전화도 했습니다. 이 어디 전화. 네, 이거 수사 중이니까 곧 파악이 될 겁니다. 뭐 집에 그 돈이 없으면 뭐 돈과 비슷한 카드를 뺏는다든가 분명히 뭘 다른 걸 해야 되는데 인출 시도를 신분증을 보고 신분증을 보고 전화를 했다는 것은 좀 이상하죠? 굉장히 이상하네요. 이건. 네. 돈을 목적으로 한 침이 아닌 건 거의 분명한 것인데. 그리고 아까 이제 마필 관리사 같이 거주하고 있던 마필 관리사 이모 씨가 이제 다투다가 칼에 찔렸다. 그런데 뭐 경미한 부상 정도 생명에 지장이 없다. 이런 식의 보도가 있는데 사실 아닙니까? 그것도 사실 아닙니다. 그 6층에서 좀 소란이 있고 그러니까 7층에서 이제 이모 씨가 나왔어요. 근데 마필 관리사 이 씨한테는 너하고는 감정이 없다. 찔리고 난 다음에도 너한테는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너한테 볼 일 없으니까 저기 정유라 나와라. 정유라 나와라.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그리고 다른 거를 찾았습니다. 볼 일이 없다. 네. 다른 볼 일이 있다는 이야기네요. 네네. 돈도 아니었고 다른 볼 일이 있다. 마필 관리사 생명에 지장이 없다는 보도는요? 이것도 좀 수상한데요. 그 칼이 굉장히 깊숙이 한 번에 쑥 들어갔습니다. 거의 전문가 소행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상처라고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병원에도 확인해 봤는데 몇 센치만 옆으로 갔으면 그 심장을 관통해서 사람 바로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단순한 빚 때문에 벌인 범행이 분명히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피가 너무 많이 나서요. 네. 그 생명에 지장을 줄 뻔했습니다. 범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는데요. 칼을 매우 잘 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신고는 누가 한 겁니까? 신고한 사람도 안 나왔는데. 네, 사실 초범이 이렇게 칼 쓰다가 이거 쉽지 않거든요. 손 다치고 힘든데 이거 말끔하겠습니다. 신고는요. 괴한이 소란을 피우고 이 씨하고 격투가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유라 씨가 아이하고 이렇게 방의 문을 잠그고 방 문을 붙들어 잡고 있으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정유라 씨가 누가 신고하는지 보도가 안 돼가지고. 그러면 정유라 씨 정도는 굉장히 중요한 적인데 경찰이 건물을 감시하고 신변보호하고 있지 않았나요? 사실 경찰 한 명이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모 씨가 이 부분도 따돌리고 들어갔습니다. 심상치 않나요? 그러면 마지막 질문인데 이게 돈도 목적이 아니고 무슨 할 말이 있어 왔다. 신분증을 뺏어서 어디론가 전화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따로 볼 일이 있었다고 했던 그 볼 일은 뭐라고 지금 아직 취재 중이긴 하겠지만 이거 파악 중인데 사실 박근혜 최순실 씨 주변에서는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죽거나 다치거나 그리고 뭐 정유라 씨, 장시호 씨가 뭐 누구 사람을 만난다던가 남자를 만나면 조폭을 보내는 경우도 특별한 일은 아니니까요. 근데 이 사건에서는 의심해볼 정황이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정유라는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에게 가장 중요한 증인입니다. 특별히 박근혜와 이재용 씨의 뇌물 사건이에요. 뇌물의 실질적인 증거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그래서 지난 재판에서 이들에게 불리한 증인을 해가지고 이재용 부회장한테 유죄를 받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도 했으니까요. 사실 정유라 씨가 겁을 먹거나 아니면 다른 증인이 그 겁을 먹고 입을 다물라고 메시지를 보내기에는 이보다 더 좋은 상황이 없습니다. 특별히 적폐 수사 자체를 흔들어볼 목적으로 지금 뭐 세력이 규합되고 이상한 징후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걸 목적으로 누구를 그 사람을 보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 범행의 동기와 배후를 파헤쳐다보고
된다고 봅니다. 분명히 우발적인 범행은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사인 주진우 기자였습니다. 저는 특히 이게 보모 신분증을 뺏었다는 게 이게 이상하네요. 왜냐면은 신분증 봐서 뭐예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그걸 강도라고 생각하면 이상한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의 심리적 압박, 거기 같이 있던 마필 관리사 유일한 남자였거든요. 그 사람은 칼로 찌르고 그리고 보모는 신분증을 누구한테 신분을 불러준다고 주민등록번호 불러준다고 생각해봐요. 보모 입장에서 굉장히 심리적 압박이거든요. 누군가 내가 여기 근무하는 걸 알고 있다. 그런 목적이 아니었을까. 그렇지 않고서는 대낮에 들어가서 신분증을 뺏어가지고 전화하고 내가 누가 보냈다 할 얘기가 있다. 이럴 리가 없죠. 그 도주의 계획이 없잖아요. 이건 기본적으로 침해 계획만 있어요. 굉장히 이상한 사건이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음악 다들 아시죠? 한 3번 정도 코너가 완전히 사라질 뻔 하다가 잠시 후에 너무 재밌다고 다시 대폭발하기도 하고 이상한 코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민석 의원입니다. 오늘 이야기 없나요? 뒤에? 누구 어떤 안민석? 디그니티, 엘레강스. 저를 흔들지 말아주세요. 총수.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네. 다른 이야기 전에 이제 공적인 사안이자 또 저희 게스트가 직접 연결된 사안이자 이 얘기부터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이야기 많지만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경선이 지금 한창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텐데 자유한국당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이슈죠. 누가 원내대표가 되는가. 근데 거기에 이제 김성태 의원이 3선으로는 유일하게 출마해서 자타 공이 현재 기준으로는 가장 유력한 원내대표 후보, 당선 후보, 예상 후보로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안민석 의원님? 제가 일단 관전평을 말씀드려볼게요. 네. 먼저 이제 남의 집안일에 대해가지고는 별로 제가 관심은 없는데. 관심이 항상 많지 않으십니까? 역시, 국민들 역시도 네. 지금 이 자한당 원내대표 선거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은, 국민들이 지금 하라는 것은 과감하게 과거에 대한 청산, 적폐청산을 하려는 것인데, 자한당이 계속 발목을 잡는 이런 짓을 하고요. 특히 이제 국회 부의장이라는 분이, 신모 부의장이라는 분이 문재인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소하겠다는 이제 그런 이제 막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과거에 성군 같은 우리 조선의 그 군주들, 세종이나 정조 같은 그런 정도 수준의 민심의 지지를 얻고 있는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고요. 지금 200일 되었는데 지금까지 70%대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 민심을 반영하는 것이고 이 민심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은 적폐청산에 대한 지지 그리고 과감한 독하게 청산해달라는 그거거든요. 근데 이런 대통령을 향해서 내란죄로 고발하겠다고 하는 정도의 그리고 이런 국회 부의장의 발언에 대해 가지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오히려 속으로 은근히 잘했다고 또 표정 관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런 정당이 지금 원내대표를 뽑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들 리가 없죠. 그러나 단지 김성태 의원님이 지금 출마를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그래도 살짝 관심은 가지겠는데 지금 현재 추세로는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고요. 정도원 의원도 어느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여기에 변수가 있는 게 아마 결선 투표라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결선 투표라는 거는 반 김성태, 그러니까 즉 친박 쪽의 성향의 내지는 중도 성향의 의원들이 다수가 때로 출전을 해서 1대1로 붙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발언을 길게 하시고 계시는데 2등 하는 사람에게 결선 투표 때 몰아주겠다. 그러니까 그거거든요. 그게 변수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1차는 김성태 의원이 1위를 할 가능성이 근데 대단히 가반수를 높고, 못 얻죠. 근데 가반이 안 돼서 2차에서
나머지 분들이 이제 단일화를 할 때. 네, 이등을 원내대표 시키는. 그때 어떻게 결론 날지는.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김성태 의원님? 본인 선거라서. 본인 제1야당의 원내대표 선거는 향후 여야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잣대가 될 것인데, 그 중요한 제1야당의 원내대표 선거를 별로 관심도 없다 그러고, 또 국민들도 하등에 신경 안 쓴다 그러고, 그렇게 악의적으로 폄하하는 부분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원내대표가 돼서 응징해 주십시오. 좋은 원내대표가 뽑혀서 여야관계 잘 가져가고, 또 정부와 또 협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여의도 정치가 복원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희망을 이야기하셔야지. 이건 말해. 이건 하든 말든. 그게 하여튼 원래 그렇게 사신 분이니까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아까 심재철 의원 말씀하셨는데, 국회 심재철 부의장께서, 민주당과 청와대가 지난 6개월 동안에 헌법 가치를 무시하면서 국가 정체성을 위태롭게 했다는 그런 취지로 이 내란죄와 국가기밀 누설죄로 이제 형사를 고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내란죄까지 언급한 것은 좀 지나친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분명히 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이 거의 모든 부처마다 법적 근거도 없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적폐청산이라는 그런 미명하에 이 보수 정권 쉽게 말하면 뒷구멍 캐기에 매달리고 있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심재철 부의장이 그렇게 지적한 거예요. 뒷구멍이 있긴 있었나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원래 그런 대통령이 아닌데 맨날 과거 지사 그냥 지난 일 덜쳐보고 또 그걸로 가지고 적폐청산 TF가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그럼 검찰은 수사하고 그렇게 지금 가는 정국이거든요. 이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고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내대표 말씀하셨으니까 제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짧게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할 뿐이고 저는 지금 이 보수는 절대절명의 저는 위기라고 봅니다. 홍준표 대표가 위기를 극복하는 처절한 심정으로 저의 진정성을 가지고 지금까지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보수정당으로서의 진면모를 위해서 바뀌자. 그래서 도와달라 그러고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왜 김성태 의원님을 이렇게 백업하죠? 백업이라기보다는 이제 영국의 보수당의 이런 절대적인 위기 상황에서 어떤 기회를 만들어가는가 거기에 아마 홍 대표가 상당히 많은 김성태 의원님하고 영국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연구를 하신 것 같아요. 영국이 이제 가른 보수당이 이게 지주 귀족들 정당인데 이게 400년 역사를 이어오면서 많은 위기가 왔거든요. 그 위기 때마다 영국 보수당은 쉽게 말하면 사회개혁, 특히 이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한다든지 이 노동자들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 엄청난 계획적인 조치를. 근데 영국의 보수정당도 부패 정치를 옹호했나요? 예? 부패 정치를 했어요? 부패 정치 말이 됐죠, 거기도. 영국의 보수정당이요? 영국의 보수당. 그래서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을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반대를 하는 겁니까? 그거는 부패로 비리로 축적한 부정재산을 몰수하자는 특별법에 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죠? 안민석 의원님, 최순실 몰수 특별법은 국회 법사위 법안 아닙니까? 그죠? 네. 국회 법사위원들 중에 그 법을 위해서 민주당 간사인 금태섭 간사를 비롯한 민주당의 최고의 법조인 박범계 간사 이런 의원들이 계시잖아요. 소위위원장도 민주당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 법안 처리가 왜 이렇게 안 되냐고 그렇게 따져야지 왜 맨날 그거 안 되는 걸 저희 당한테 문제를 제기해요. 자유한국당은 반대하지 않습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그거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인데. 김성태는 빼고 다른 분들은요? 안민석 의원께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했듯이
북토크 콘서트는 이제 대강하고 이 법안 통과를 위해서 이제 매진하시라. 뭐 책장사는 이제 거의 마쳤습니까? 이 특별법이 제정이 안 되면요. 최순실 재산 몰수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다음에 MB 재산 몰수까지도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요. 근데 네. 국민들은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국민들이 원하는 해달라고 하는 최순실 재산 몰수 이것을 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을 해야 되는데 왜 국회가 이것을 뒷전을 지고 있는지 지난주에 법사위원회에서 이 법을 다루는데요. 자유한국당 간사라는 분이 이 법은 쓰레기법이다 이거. 이건 논할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야기 꺼내지도 말라. 그렇게 해서 논의조차가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게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겁니다. 왜 이걸 반대하는 법조인들 거죠? 위주로 최순실 이제 재산 몰수하자는 거에 왜 반대를 하죠? 법사위에서는 이 법의 성안 성립 또 이 법안이 가결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냐 이렇게 했을 때 민주당의 법조인들도 거기에 서명 법안 발의에 동참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105명 동의했고요. 그러니까 105명 그렇게 16명이 동의가 안 된 사람이 우리 민주당 정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00%가 다 안 해요. 그거 아니 16명이 주로 법조인들입니다. 자한당에서는 아무도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정당도 그렇고요. 안민석 의원이 열과 성과 의지를 다해서 최순실이 사익을 편취한 그런 불법한 재산 축적이 있다면 그거 몰수하자는데 요 동의를 일진에 하는데 하태경 의원 같은 분이 여기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최순실 재산 몰수는 찬성하는데 이 법이 위헌 소지가 있어서 동의할 수 없다고 의원님, 하는데요. 요 사안은 여기까지만 하죠. 이거는 저희가 매주 20분씩 했어요. 한 5개월 됐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반복한 지가. 요 사안 앞으로도 계속 할 텐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네.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사법부 이제 김관진, 이런 임관빈, 영장 심사가 결과 석방. 이런 논란 가지고죠. 이 적폐놀이 3인방이 계시잖아요. 그죠? 적폐놀이 3인방은 안민석 의원님이 또 그 맨 앞에 든뭐 안민석. 저에게 그런 훈장을 달아줬습니까? 그렇지. 송영길, 박범계 의원. 이렇게 이 세 분이 적폐놀이 3인방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 안민석 의원이 참 대단해요. 적폐 청산 홍위병이고요. 그 홍위병 역할을 제가 더 열심히 하라는 훈장으로 제가 여기겠습니다. 적폐놀이 3인방이에요. 그 홍위병들은 그런 발언 잘 안 하는데 적폐 판사들을 향해서 국민과 떼창으로 욕하고 싶다.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이 안민석 의원님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시지만은 그것도 수도권 내리 사선의 집권당 중진 의원으로서는 이제 이런 용어 선택은 적절하지 않아요. 이거는 석방은 적절했습니다. 야당일 때는 국민들이 웬만큼 또 지지자들도 이해가 되는데 이런 거는 저희들한테 넘겨주세요. 그냥 저희들이 아니 불의를 보고 이 법원이 법원이 성역 불가치 명령도 아니고요. 이 법원의 불의를 보고서 어떻게 이걸 참습니까? 김관진 석방이요. 두 가지 굉장히 심각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첫째는 MB 구속이 거의 특미까지 왔는데 이게 지금 차질을 빚고 있고요. 두 번째는 김관진을 통해 가지고 최순실의 무기 거래 의혹 이것이 계속 제기돼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지금 못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3월 16일 날 유수공장 이 자리에서 유수공장 때문에 이런저런 뭐 제가 고초도 많이 겪고 그랬지만은 제가 삼성한테 완전 찍혔지 않습니까? 삼성 이재용의 재판을 주심 판사가 최순실 후견인의 사위다. 그 이야기를 제가 했잖아요. 그다음에 그날 오후에 법원에서 사위가 맞긴 맞는데 정수장학회 이사를 하지 않았다. 저는 정수장학회 이사한지도 몰랐는데 그렇게 생뚱맞은 논평을 법원에서 내고 다음날 그 판사가 교체되지 않습니까? 이런 법원에 대해 가지고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죠. 물론 다 그런 거 아니죠. 대다수의 양심적인 판사들이 계신가 하면은 이런 기회주의적이고 정치 성향의 그런 판사들을 향해서 적폐 판사라고 제가 지칭을 했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그런데 말이죠. 예. 저는 이러면 안 됐는데 저보고 이름을 대서 개인의 신상까지 건드렸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냥 적폐 판사라는 것에 주목을 했지 이름을 제가 지칭한 적이 없는데
제가 한 말씀 그런 좀 이름은 조정을 해야 검색하면 다 되겠어요. 나오니까요. 아, 그렇습니까? 안민석 의원님, 민주주의의 근간은 상권이 분립된 거예요. 아니, 법원이 성역 그런데 불가침 영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권력을 장악한 법원이 잘못하면 세력이- 지적을 해야죠. 어떻게 집권당은 권력을 장악한 이 세력이 이렇게 사법부를 흔들어대면은 민주주의는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석방 근데 자체는 안민석 문제가 의원께서 없습니까? 또 보시면은 또 자신이 생각한 대로 좀 유리한 판단을 이렇게 내리는 또 법원에 대해서는 아주 입이 닳도록 칭송하시고 본인한테 본인이 또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또 이런 판단이 나오면은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폐 판사로 규정하고 국민하고 떼창으로 욕한다 그러고. 아니, 그럼 이재용 판사를 저 최순실 그러니까- 후견인의 사유로 정한 게 그게 잘한 겁니까? 그런 아니, 거는 그건 오래된 지금 이야기고. 그런 거는 좋은데. 김간지 석방 잘한 겁니까? 이걸 한번 여쭤볼게요. 김- 김간지 검찰의 석방 잘한 제가 한 겁니까?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검찰의 이 무리한 수사도 문제지만은 명식이 집권 여당이 이런 반법치 기류를 갖다 우리 사회에 이렇게 행성하려고 하는 그 시도는 한마디로 상권 분리, 나아가서는 이게 대한민국의 존립을 이틀게 하는 수도 아, 상권 분립 지켜야 되죠. 언제까지- 지켜야 존중해야 되는데 아니, 그 석방이 이 잘 됐는지. 법원의 부당한 그거 한 가지만 판결에 대해서 여쭤봐 주십시오. 신고해야 됩니까? 석방이 김간지 잘 석방 잘 된 겁니까? 아니 김간지 석방 잘한 거예요? 구속 정부심의 이런 유무심 판단과 별개로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과 결정을 내린다는 걸 잘 알고 있잖아요. 아니 구속시킬 때는 도주 우려 있다고 구속시키고 풀어줄 때는 도주 우려 없다고 그리고 한번 물어봅시다. 풀어주는 이런 법원의 판결이 이게 아까 정당한 거예요? 말씀하신 그 신강렬 판사가 정유라 이대 입학의 특혜 제공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숙 학장, 또 옥시 보고서 조작 의혹이 있는 옥시 아시죠? 옥시 이 보고서 조작 의혹이 있는 서울대 교수에 대한 구속 적부심을 기각했는데 왜 이런 사실은 왜서 애매합니까? 그럼 제가 그분의 여러분은 마음에 들죠? 제가 그분의 어린 시절 이야기까지 제가 평가해야 됩니까? 저는 단지 김관진 석방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죠. 저는 그게 신모 판사인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분 이름이 신광렬입니까? 저는 이름은 모르겠어요. 단지 그분의 판결 행위에 대해서 이건 대단히 잘못됐다. 왜 김관진을 저렇게 풀어주느냐. 김관진을 풀어준다는 거는 MB 이제 구속을 안 시킨다는 그런 아니, 메시지를 이 들리는 거거든요. 민주당 그걸 제가 지적한 민주당 거예요. 집권 체제는 사법부의 이제 판단까지도 이제 시시비비를 이제 가리면서 항상 상권 분립은 논평과 입장을 가지고 존중하나 잘못된 판결이 돼 가지고는 비판할 수가 있죠. 악법도 법이라는 말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한 것이고 그 법이 잘못됐다면은 또 항소를 하고 상급심에서 이 문제를 더 다룰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민주주의 원칙을 중시해야지 판사가 이런 민주당 주장대로 잘못된 판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적법 판사다. 적폐 판사다. 김총수, 그러고 그냥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합니까? 왜 MB는 구속이 안 되고 우병우는 구속이 안 됩니까? 지금 민주당 정권에서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지 않아요. 그렇죠. 죄지은 자는 네. 혹독하게 처벌을 하고 지금 있죠. 우리는 잠깐만요. 정말 의원님. 많은 희생을 각오를 원내대표 했지만- 되면 나오십니까? 예? 원내대표 때 계속 나오십니까? 저는 해보고 하는 이야기지. 그 되지도 않고 쓰고 뭐. 약사님 안녕하세요. 방금 시간이 잘못 나갔네요. 네. 이 코너명 제안이 계속 쏟아지는 코너. 지금까지는 이제 적과의 빡침. 3주째 가지고요. 예. 그 사이에 또 온, 코너명들 박수무당이 있고요. 예. 박수무당. 그리고, 상쾌한 빡침도 있고요. 정치 예체능도 있고요. 마음에 드시는 거 있습니까? 그 중에? 혹시? 이때까지는 적과의 빡침이 가장 사람들이 많은 지지를 받았는데. 박지원 전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 못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또 특히 김원준 총수를 아침에 보러 가니까 더 안녕 못합니다. 당이 안녕 못하니까 안녕 못하시겠죠. 예. 국가가 안녕 못합니다. 예, 북한이 ICBM 쏘아대고 예. 중국에서는 사드 문제로 롯데는 제외시키고 뭐 관광을 푼다고 하지만은 찔끔찔끔 대국의 자세가 아니고 저는 항상 국가를 걱정하는데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싸우고 있고
아주 안녕 못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안녕한 것은 국민의당입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싸워봐야 국민한테 큰 영향력을 주지 못하니까. 싸워봐야 큰 영향을 주지 못하니까. 뉴스는 제일 많이 나옵니다, 요새. 뉴스 나오면 뭐예요? 히트 하나 없이 잽이나 날리고 있는데 예. 사실 우리 국민당이 그 정도 하는 거 뭐 국민 생활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국민생활하고 관계없는데 국민의당 그 소속 의원들과 구성원들에게는 영향이 크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예. 뭐 어떻게 돼갑니까? 지금까지는? 뭐 계속해서 안철수 대표는 통합의 길로 가는 거고. 안철수 대표는 이제는 이제 돌아설 생각이 전혀 없이 통합으로 쭉 가시는 것 같아요, 그죠? 뭐 정치라고 하는 것이 딱 떨어지는 것은 있겠어요. 가다가도 돌아올 수도 있고, 올드웨이 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상대적으로 통합 반대 세력들이 현역 의원 중심으로 일치월장합니다. 아주 많이 돼서 아마 오늘 저녁 때. 초선 의원들이 더 뭉쳐서 네. 우리가 통합을 반대하겠다. 그게 20명 넘어갑니까, 이제는? 네, 확실히? 넘어갑니다. 확실히?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넘어갔고요. 어제 예. 광주일보 호남 23명의 전수조사에 의거하면은 네. 20명 통합 반대, 찬성 2명, 2명. 유보 1명. 1명. 그러나 결국 그분들도 지역 정서를 감안한다고 하면은 통합이냐 아니냐 하고 최종적 결정 순간에는 통합 반대로 돌아설 겁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안철수 대표는 사실은 본인의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명운을 여기다 건 것 같은데 여기서 돌아서면 바보 되니까 돌아서기도 힘든 것 같아요. 근데 통합을 하는 방법론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그냥 지도부가 선언하는 겁니까? 아니면 의총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전당원 투표를 하나요? 어떻게 합니까 보통? 전당대회에서 하게 돼 있는데요. 원래는 예. 이제 비호남권, 예. 수도권에는 조금 다릅니다. 영남권이나 충청권 이런 곳에서는 사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 광역단체장이나 기초단체장 여기에는 아주 당선되기가 힘들다. 예. 그렇지만은 국민의당은 뿌리를 심기 위해서는 기초단체 의원들 있잖아요. 예. 기초의원들은 1구 2명, 3명, 4명까지 있거든요. 예, 예. 거기에서 한두 명씩은 당선돼줘야 되는데. 당선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뿌리를 내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바른정당과 통합을 하면은 확실하게 당선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계산하기 때문에 예. 저변 확대를 위해서 또 필요하다 하는 일리 있는 말씀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은 그렇게 했을 때 광역이고 기초구 단체장이나 광역의원 이러한 것들을 한석도 예. 이기지 못했을 때 우리 국민의당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예를 들어서 안철수 대표가 지도부와 함께 선언을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선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당대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일단 전당대회를 소집해야죠. 전당대회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호남계 의원분들과 호남에 계신 분들의 정서는 다를지 몰라도 다른 원외 지역구위원장이나 다른 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통합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서 전당대회에서 통과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죠. 예. 그렇지만은 정치라고 하는 것은 세계 어느 정당도 원내 중심으로 의원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용이하지도 않을 거예요. 또 물론 지역구의 대의원 뭐 대표당원 이런 것들을 배분하지만은 절대 다수가 당원들은 호남이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게 용이하지 않아요. 또 거기까지 가면은 사실상 분당 사태인데요. 엄청난 부담을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불상사가 났을 때 그 당이 견디겠어요? 전당대회까지는 안 갈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건 처음부터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2창당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태일 교수, 예. 대구 영남대학교 교수신데요. 이분이 아주 좋은 안을 내놨어요. 안철수 대표 측의 통합론도 중단하고 예. 그 대신 서명운동도, 즉 평화개혁연대의 서명운동도 반대하는 분들도 그만하고. 스탑해라. 예. 당이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안철수, 천정배, 정동영, 박지원 다 나서서 일선으로 가라. 이것은 제가 맨 처음에 주장했던 것하고 똑같기 때문에 역시 박지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웃어요? 네. 역시 박지원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저도 굉장히 어둡게 봅니다. 그죠? 예. 그러면 안철수 대표 계속 그 길로 계속 가고 또 반대하시는 분들은 또 계속 반대하는 대로 새를 모으고. 근데 제가 이렇게 관전하기로는 이렇게까지 반대하는데 계속 가는 것은 결국 반대하는 사람들이 서로 몇 명 나가더라도 상관없다. 오히려 나가주면 고맙겠다. 갈 데도 없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은 20여 명 반대한다는데 반대하는 것과 탈당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 탈당해봐야 몇 명 하겠냐. 그분들 나가면 탈호남 됐다. 구세력 나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더 좋다. 내심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안철수 대표는? 일부 예. 몰직학한 예. 공장장처럼 예. 우리 국민의당이 깨지기를 바라는 관전자들은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바란다기보다는 그렇지만 대다수의 예. 양식 있는 국민들은 그래도 합쳐서 잘해라 하니까 공장장의 수준으로 예.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은 망합니다.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어요. 그것은 제가 출연해서 잘 되는 겁니다. 물론 그런 생각도 하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 당의 초선 의원들이 만나서 8명이 만나가지고 다 반대 입장을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통합은 반대하지만은 평화개혁연대처럼 정청연대를 하자. 그 서명을 하고 예. 그것은 분열로 보이기 때문에 양쪽 다 자제하자는 거잖아요. 자제하자.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예산 개혁 입법의 총력을 경주하자. 이런 얘기를 내놨는데요. 바로 오늘 저녁에 예. 10여 명 넘는 초선 의원들이 정리를 할 겁니다. 통합을 반대한다고 또. 안철수 대표 측에서는 계속 토론회 같은 것을 열어서 예. 오늘 또 지금 지방에 대구 쪽에 가신다는데요. 그쪽에 가면은 당연히 그 지방 의원들 한두 명이라도 당선시키기 위해서 통합이 바람직하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새몰이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원외지역위원장 협의회 회장하고 안철수 대표하고 좀 막말도 하고 가고. 예. 싸가지가 없다, 뭐 이런 거. 예. 그거 이제 없어진 얘기를 왜 또 싸가지 얘기를 들고 나와요. 아무튼. 안철수 대표가, 뭐랄까요, 많이 변하셨어요. 그런 단어를 사용했다는 게, 예. 뭐 사람은 발전할 수 있으니까요. 발전, 예. 그런데 어떻게 됐든 그건 뭐 서로 두 분이 또 우리 김기옥 회장이 먼저 가서 대표님에게 자기가 결례를 했다. 예. 라고 하니까 안철수 대표도 싸가지 없는 발언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했기 때문에 없는 예.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예. 또 하다 보면 그렇게 나오는 거고 예. 사실 막말 제일 잘하는 것은 김호준 공장장 아니에요. 대표님보다 못합니다, 제가. 저는 상당히 품이 있는 말을 합니다. 아니, 그래서. 아무튼. 평행선으로 계속 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아니,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을 한 게, 낮은 단계의 서명운동을 하자. 어떤 평화개혁연대의 서명이 아니라, 예. 통합을 반대하는 의원들의 서명을 받자. 이렇게 제안을 했기 때문에, 오늘 논의를 해서, 예. 그러한 서명을
받을 겁니다. 대표님은 어떻게든 통합하지 않고 지금 국민의당을 잘 지켜서 지방선거까지 가자는 주의신데 안철수 대표는 그걸로는 지방선거를 치를 수가 없고 결국은 통합해야 한다. 이 양쪽 길이 쭉 가다 보면 서로 이제 만날 생각은 없으신 것 같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중에는 결국은. 아니요. 안철수 대표도 예. 지금 분열하자는 건 아니에요. 통합하자는 거죠. 예, 통합. 이 사람들을 데려와서 하자. 근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갈 테면 나가라 이거 아닙니까? 아, 그렇지는 않죠.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하면은 도로 40석도 안 돼요. 예. 그렇게 나갈 사람 나가라 해버리면은 지금 현재는 40석이지만은 그것도 바른정당에서도요. 지금 자유한국당에 원내대표 경선이 12월 중순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 자기들이 미는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지금 몇 사람이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가려고 한 너댓 사람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미. 예, 그렇기 때문에 바른정당은 11석이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예측된 대로 곧 5, 6석으로 줄는단 말이에요. 10석 미만으로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나갈 사람도 국민의당에서 나갈 사람도 대여섯밖에 안 되니 그건 대여섯 사람이라고 그렇게 보지 말라니까요. 얼마나 나가십니까? 글쎄 그건 비밀이고. 그러니까 정 안 되면 그분들이 나갈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도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낮은 단계의 통합 반대를 해서 예. 김태일 제2창당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예, 서로 자제하자. 서로 자제하자. 예. 그래서 국회를 밀고 나가고 사실 어제 정책연합 바른정당하고 우리 안철수 당대표가 선언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은 어제 우리 국민의당은 민주당하고 더 큰 정책연합을 서명을 했어요. 예.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광주에서 목포까지 제2 KTX 노선을 확정을 하고 이걸로 하자. 그런 정책연합을 했기 때문에 바른정당과 정책연합을 한 것은 민주당하고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알겠는데요. 예. 이것만큼 저것만큼 다 안 되면은 그러면 뭐 우리끼리 나가서 새로운 정당 하나 만들자고 하는 이야기도 있긴 있는 거죠. 그렇게 자꾸 네. 우리 당을 분쇄해서 탈당시키고 분당시키고 하려고 그런 기도를 여기서 하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하라고 한다고 하시나요? 제 말은 그런 계획도 있는 거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 없어요. 있으면서. 상선약수 흘러가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계획도 있긴 있으시죠. 없어요. 표정은 있는데 말만 없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네. 저 TV에서 얘기해야지. 그때가 되면. 네. 네. 그런 정도의 배수진을 치고 지금, 이제. 배수진이 아니라 네. 어떠한 경우에도 의원 다수가 네. 반대를 하기 때문에 통합을 하지 말라 하는 경고인데. 일종의 압력을 넣고 있고 네, 그게 안 통할 그런다고 경우. 해서 안철수 대표가 안 할 사람도 아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한 것을 지금 현재 접점을 못 찾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시라. 네. 그러면 이더웨이 깨지든지 살든지 죽든지 이런 게 결정되겠죠 뭐. 예. 그러니까 그 시나리오가 있긴 있군요. 시나리오는 없어요. 깨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이렇게 공장장처럼 작가가 써주는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저희는 써주면 참 좋겠는데, 네. 대표님이 무슨 말씀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써줄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런 계획은 있군요. 예. 자기 혼자 또 결론 내려놓고 그런다고 아니, 그 우리는 없어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희 두 번째 방송 나오셨던가? 그럼 뭐 나가죠. 뭐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화나면 나가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갈게요. 나갈 수도 있다. 나갈 수도 없다. 나갈 수도 없다. 이 자유한국당은 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김성태 의원 좀 전에 단행하셨는데 김성태 의원을 원내대표로 밀고 있다는 건 뭐 공공연한 사실인데요. 김성태 의원이 만약에 원내대표가 된다면 이쪽은 이제 탈당하고 복귀했던 분들이고 그리고 김무성 의원과 같이 나갔다가 들어온 분들인데 김무성 의원도 이제 만만한 정신이 아닌데 만약에 홍준표 대표가 김성태 의원을 원내대표로 밀어서 원내대표가 되었어요. 거기까지는 뭐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구도상으로. 그래서 친박도 좀 힘을 약화시키고
근데 그 다음에 싸움이 또 있지 않습니까? 홍준표 대표가 그렇게 해서 당을 장악하고 싶은데 김무성 대표와 함께 온 의원들도 숫자가 적지 않은데 오히려 홍준표 개라고 분류되는 의원들보다는 김무성 개, 범 불린 분들이 더 많은데 그러면 실제로 원내대표가 되고 나면 자유한국당의 실질적인 오너는 김무성 전 대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뒤에서? 뭐 정치에서는 흔히 예. 적의 적은 동지이다. 예. 그래서 일단 이제 합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건 김무성 대표건 김성태 의원이건 일단 지금은 자기들이 이 친박계를 몰아내려고 예. 또 합친 거죠, 정말. 몰아내지는 않을 망정 좀 약화시켜서 순한 양으로 만들어가지고 데리고 다니려고 하겠죠. 그렇지만은 또 친박은 친박대로 자기들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서청원, 최경환 이런 식으로 계속 밀려가고 또 지금 그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던 사람들이라 권력의 핵심에 있던 사람들이라 검찰에서 기념사진 찍을 사람들이 그쪽에 많잖아요. 문제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보호 본능이 발동해서 뭉치겠죠. 우리가 홍준표한테 주거나 검찰에 가서 주거나 청명해 주거나 한식해 주거나 이 죽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면 우리가 뭉쳐서 원내대표를 장악해가지고 야당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하면은 권력에서도 우리를 어느 정도 보호하고 못할 거고 당내에서도 한다 이런 것이 있겠죠. 저는 이것이 이 자유한국당의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박근혜, 이명박 이러한 대통령과 함께 그러한 많은 적폐적 일을 했다고 하면은 한국당은 처절한 반성을 하고 국민 앞에 사죄를 해야 되고 잘못한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잘못인데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로 보면은 홍준표는 세력이 없기 때문에 또 명분상 친박을 쳐야 되기 때문에 김무성 세력과 손을 잡을 거예요. 손을 잡으면은 저는 이 홍준표, 김무성 세력이 일단 손을 잡아서 원내대표도 당내를 장악하리라. 그렇게 보고. 그 다음이 궁금합니다. 그 다음은. 그 다음은 이제 원래 이제 주인이 둘일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태양이 둘일 수 없으니까. 한국당의 태양이 누가 되느냐. 그렇지만은 홍준표에게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에 계류된 상태가 지금 현재 아직 해결 안 그렇게 됐죠. 녹록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청원은 홍준표의 녹음 테이프가 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홍준표는 문국현 씨하고 다르더라고요. 옛날에 문국현 씨는 조그만 당대표였지만 걸리니까는 그냥 싹 엎드려요. 다 포기했죠. 결국은. 그래가지고 이해창 총재 밑으로 가서 원내교섭단체 들어가서 이제 숨지기고 살았는데 홍준표는 역시 싸움꾼이라 세게 덤비고 있지만은 홍준표 대표 지금 발언하는 거 보면은 센 척하고 싹 죽어요. 그런 거 보면은 그러면은 원내대표가 김성태 의원이 만약 된다면 그 다음은 뒤에서 홍준표와 김무성의 이제 헤게모니 싸움이 벌어질 텐데 결국은 헤게모니는 뒤에 있지만 김무성 쪽이 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겁니까? 원내대표도 지금 현재 김성태 의원이 그런 정치 역학적으로 보면 될 것 같지만은 또 친박이 얼마나 뭉칠지 모르다. 친박의 뭉침도 있지만은 중도 세력들이 많아요. 이게 그래도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홍준표, 김무성, 친박 이게 싸워가지고 되겠느냐. 그러니까 완충 지역으로 중도적 사람을 내세우자라고 해야 되니까 결국 누가 되려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차라리 중도적인 표방을 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는데요. 그리고 상당히 중진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나중에 되더라도 그분이 원내대표가 되더라도 친박과 비박 그 어느 쪽 한쪽을 가지고 갈 거예요. 가면은
결국 홍준표, 김무성 싸움이 되는데 누가 이깁니까? 그런 거 잘 맞추시잖아요, 원래. 저는 누가 이긴다고 보지는 않아요. 이번만은. 왜냐하면 김무성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겁니다. 또 노련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나와서 나오지는 않겠지만. 아니 글쎄 예. 내가 지금 전면에 나서서 지배를 한다고 해서 지금 실력이 있느냐. 예. 내년 지방선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지금 자신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방선거를 패배하면은 책임져야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에요. 예. 우리 안철수 대표가 난 그것을 염두하는 거예요. 지방선거 패배는 불을 보듯 화난데 그 책임을 또 안 지고 또 갈 것이냐. 이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는 그걸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지방선거 후에. 후에 진짜 선거인 총선 이때 전면에 나서서 공천권을 행사하고 재정비를 해가지고 당을 장악하려고 할 것이다. 대통령 선거에 한번 붙을 것이다. 또 한 번 나올 것이다. 김무성 대표가 저는 대통령 후보에 나온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위는 누군가를 그렇죠. 내세울 그렇게 것이다. 해서 총선을 이끌고 네. 대통령 후보를 뭐 본인이 할 수도 있으니까 본인 혹은 혹은 자기가 밀어서 보수 정권으로 다시. 김무성은 아직 꼴통 보수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이 진보 개혁, 예. 문재인 세력, 이 좌파다. 예. 여기에들은 절대 줄 수 없으니까 보수 대통합을 해서 보수 후보를 내놓을 것이다. 저는 그래서 김무성은 내년 지방선거나 작은 싸움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러면 홍준표 대표가 지방선거까지는 치르고 그 다음부터는 김무성 대표가 당을 장악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노력을 할 것이다. 네. 그럼 홍준표 대표는 어떻게 됩니까? 본인은 다음 대선에 또 나오실 것 같은데. 정치인이 나오고 싶은 거야, 별거 다. 저도 뭐 별거 다 나오고 싶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 홍준표 대표가 그때까지 영향력을 유지하며 유력한 정치인을 계속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대법원의 판결이 중요하겠죠. 그, 또 서청원 대표가 얘기한 새로운 사실이 발각되느냐. 그 녹취록은 국민의당 있지 않습니까? 언제 씁니까? 우리 당이 없어요. 몰라요, 나는. 몰라요. 네. 그 녹취록 우리 김문당에 그렇게 우리 공장장처럼 수준이 좀 낮은 사람들만 있어서 없어요. 갑자기. 예. 그 내용도 다 아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말씀하시겠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꼭 하셔야 했었는데 못 하신 말씀 있습니까, 혹시? 뭐 국정원 계획 같은 거, 예. ICBM 이런 게 있어서, 예. 국민들이 좀 불안하게 하고, 또, 검찰에서도 우병우 또 내놨더라고요. 예. 이런 걸 보면은, 좀 우리 정치권에서, 적폐청산하는데 본격적으로 좀 잘 도와줘서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같습니다. 국민의당이 도와주셔야죠. 예. 많이 돕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뭔가 하실 말씀이 있는데 안 하시고 꿀꺽 삼키고 오늘 가시고 다음 주는 말씀하시겠죠. 지금까지 박지원 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핫뜨거 바른정당 하태경 넘버2 항상 넘버2는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근데 요즘 뭐 우리 정당보다 바른정당보다 더 뜨거운 정당이 있어가지고 네. 열심히 요즘 불구경하고 있습니다. 남의 집에 불났기 때문에 그죠. 예. 거의 화산 마그마 폭발할 것 같은 뭐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바른정당은 약 한 달 전쯤에 겪었고. 예. 우리는 굉장히 쿨하게 정도가 아니라 콜드하게 그냥 뭐 매너 있게 나갈 사람 나가라. 예. 그렇게 정리를 했죠. 바른정당도 어떻게든 안 나가게 해보려고 바둥바둥 하긴 했는데 그게 안 통한 거죠. 예. 사실 그렇게 했었어야 됐어요. 네. 근데 당시 유승민 대표 워딩 보세요.
나갈 사람 나가라. 나갈 사람 나가라. 그것 때문에 또 욕 엄청 먹었어. 나갈 마음이 있더라도 잡아야지. 어차피 막아도 소용없다고 생각하니까. 유 대표가 이제 그거를 나쁘게 보면 까칠하다 그러고, 네. 좋게 보면 단호하다 그러고, 네. 이게 뭐 아무튼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까칠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뭐랄까요. 부침성이 없다. 그렇진 않아요. 부침성은 없진 아니,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부침성이 없다 그러면은 연상되는 게 술을 잘 못하고, 네. 뭐 옛날로 치면 담배도 잘, 네. 맛담배도 잘 안 피고. 오늘도 마이크를 귀에 거시는데. 예. 아니, 근데 유승민 대표가 술, 담배를 너무 잘해요. 그거하고 부침성하고 무슨 아, 상관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폭탄주를 마신다든지 술자리에서 예. 술자리에서 노는 거 보면 알잖아. 보통 부침성이 없는 사람 술자리에 친구가 없고 예. 이 양반 이 좌석 저 좌석 돌아다니면서 계속 원샷. 그건 그냥 술을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술 좋아하는 사람 치고 부침성이 없는 사람이 있냐고. 있어요. 혼자 폭주하는 사람들. 아니 근데 혼자는 안 마신다. 자, 부침성이 없군요. 아직 마이크를 자꾸 귀에 네, 대시네. 이제 예. 유 대표님 같이 한잔 해야겠다. 예. 유 대표님 저희 방송에 뉴스공장에 나와달라는 얘기는 거의 1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안 나오고 계시는데. 아, 직접 하셨어요? 아니, 요청을 많이 했죠, 저희가. 굉장히. 이번에도 당대표 되고 나서 요청을 한번 드렸는데 나올 듯 하시다가 타이밍이 안 맞아서 또. 아, 그렇구나. 한번 나오시겠죠? 저도 한번 권해보겠습니다. 이혜원 의원 있을 때도 권해달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고. 아, 그때도? 여러 차례 권했다고 하고. 나보고 대신 나가라는 얘기는 안 하던데. 내가 여기 나오는지 모르실 텐데. 왜 안 나오시는지 모르겠고, 예, 꼭 나와달라고. 아, 참, 저희 이제 하와이 음악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저희 대표님이 이제 MBC 사장 지원한다는 설들이 있었어요. 예. 신청했었어요? 아니, 이제 그 마감됐으니까 신청을 안 하신 거죠. 설들에 대해서 예, 지원하지 않는다고 확인돼가지고. 하와이 가시려고? 안 하셨다고? 아니, 저희를 하와이 보내주기로 했는데. 보낸 다음에 신청하려고 그랬는데 타이밍이 지났다? 그 말이 아니고, 이제 안 가시니까 하와이 보내달라고요. 자, 그 얘기 꼭 해놓고, 거기 불난집 얘기부터 해보죠. 예. 불난집이 불나다 보니까, 지지율은 뭐 끝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죠. 원래. 그렇죠. 잡음이 예. 나면 무조건 보기 싫으니까요, 그쪽으로. 그래서 호남 지역에서도 한 자릿수 지지율, 그리고 일간으로는 3% 정도까지 떨어지기도 하고, 3%대는 잘못 누르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박지원 대표한테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지난번 국회 때도 박지원 대표님 쫓아가가지고 네. 좀 잘해보자. 제가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호남에서 유승민 대표 지지율이 더 높아요. 누구보다요? 안철수 대표보다. 아니, 그러니까, 언제 기준으로 확실합니까? 그건 이제 국민의당, 저는 사실 안철수 대표 요번에 존경하게 됐는데, 네. 본인이 호남에서 유승민보다 지지율이 낮다는 거를 본인들 조사한 걸 공개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유리한 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합치면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아니, 그렇더라도 자존심이 엄청 상하지. 사실, 호남이 만들어준 그것만 게. 빼라고 어떻게 말을 합니까? 아니, 그렇더라도, 그럼 아예 공개를 안 하든지. 네. 근데 어쨌든. 왜냐면 공개해야 될 내용이 있거든요. 통합하면 지지율이 높다. 이게 나오는, 이건 그러니까 이게 자꾸 안을 이제 부정적인 인식으로 볼 때는 그런데 좀 좋게 봐주면. 어쩔 수 없었어요. 공개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불가피했다고 치더라도. 네. 그래서 이제 박지원 대표가 민주당이랑 손잡을 게 아니면 어차피 다음 총선에는 몰라도 이번 지방선거에는 민주당이랑 손잡기 어려워요. 민주당이 후보 안 내겠어요? 아니, 박지원 대표님 호남 전남 지사 나오신다면서요? 공식 선언은 하지 않았지만, 예. 그런 분위기는. 그렇죠. 본인도 예. 부인하지 않았고. 예. 그러면 민주당이 후보 안 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누구랑 손잡을 거냐. 그래서 본인도 그렇기 때문에 선거연대 하자는 것은 반대 안 한다. 예. 이 말씀 하셨잖아요. 예. 근데 호남에서 민주당 빼고 문재인 대통령 빼고 지지율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유승민인 거 이번에 입증이 됐잖아요. 계속 얘기해 보시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 국회 때도 바른정당하고 선거연대만 합시다. 이야기를 내가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박지원 대표님이 그 다음날 또 우리 보고 한국당이랑 합당한다고. 아니, 근데 지난주 얘기하시니까 지난주로 되돌아가 보면 그때 끝장 토론이
있는 당일날 오전 아침에 저희가 이 시간대에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끝장 토론 때 안철수 대표가 통합 얘기는 안 하고 선거 얘기만 할 거라고 전망하셨고 저는 통합 얘기할 거라고 했는데 안 대표는 통합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아니 그러니까 안 대표도 통합 얘기는 안 하실 거라고 전망하셨어요 그때는. 안 대표가 아니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전망은 틀리셨고요. 측근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글쎄 그때 다시 한번 보면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니 바른정당이 찾아가지고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바른정당이 한국당과 통합을 왜 합니까? 당대당 한국당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국당이 보수면 파리가 세다. 한국당은 청산 대상이지 해체 대상이지. 근데 그림은 통합 대상이 아니다. 지금 한국당이 아니라 지방선거에서 한국당이 목표했던 성과를 내지 못하면 한국당이 흔들릴 것이고 그리고 그게 흔들린다는 얘기는 홍준표 대표로 체제가 이어질 수도 없고 다음 대선에서의 주자도 딱히 눈에 안 보일 때 그렇게 흔들릴 때 합당을 한다. 당이 흔들릴 때 이제 그 소위 이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합쳐놓고 몸집을 키우고 있다가 흔들릴 때 싹 뽑아가지고 일부를 새로운 정당을 만든다는 얘기지. 지금 한국당과 합친다는 게 아니라. 박지원 대표 그 이야기다. 네, 그런 의미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시면서. 오늘 말씀드리면은 한국당은 2019년 전에 없어집니다. 하태경 예언. 19년 전에 거기는 분당 수준이든 완전히 개박살이 나요.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요? 지방선거 이후요? 지방선거 이후에는 지방선거 때 6석 정도 19년 한 여름 전에는 없어집니다. 한국당은 지방선거 이후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때 그 사람들 주워 올라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 몸집을 딱 아니 주워 오는 거는 지금도 주워 오죠. 지금 안 나오는데 어떻게 주워 옵니까? 아니 그래서 지금 저쪽에서 주워 가고 있죠 지금. 우리가 이번에 바른정당에서 역할 분담한 건 맞아요. 두 사람은 한국당 담당해라. 두 사람은 국민의당 연대 협상이 있으니까 협상을 해라. 그럼 그 두 사람 역할이 뭐냐면은 두 사람이 누구입니까? 국민의당 연대 담당은. 아니 근데 그 두 사람이 안 한대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름 공개하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역할 부여하려고 했던 거는 역할 분담을 하려고 했는데 두 사람이 안 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 그러지. 왜냐하면은 한국당이 홍준표가 일단 당대당 통합 안 한다고 했고 한국당 담당은 누구였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그래 내가. 하태경 의원님이 하면 잘도 되겠다 그게. 아니 왜냐하면 그 중에 좀 괜찮은 사람들 연락해가지고 만나가지고 지금이라도 일 와라. 하여튼 담당으로 정해. 내가 이제 지난번에 좀 누구 담당 좀 해라 그러는데 누가 하겠어요 한국당 담당을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담당도 없어요. 박지원 대표는 담당이 있다 그러는데 이름까지 이야기했더만. 담당을 정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박지원 대표는 정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정하려고 한 것까지는 들으셨나 보네. 우리는 정하려고 했지. 왜냐하면은 이거는 아예 틀린 얘기는 아니네요. 지도부 이야기는 한국당에서 좀 말 되는 사람.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그 100몇 명 일일이 다 이제 검토를 해보니까 말 되는 사람이 없어 별로. 한 5손가락 아니에요. 그 사람들 만나서 얘기 좀 해봐라. 5사람 누굽니까? 한 사람만 이름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그 중에서 말이 그나마 좀 통하는 사람. 다른 쪽에 김성태 의원입니까 혹시? 소위 말하는 철새 부대는 다 빼고. 철새 부대 다 빼고. 원래 있던 사람 중에. 원래 있던 사람들 중에 몇 분 있어요. 그래도 말이 좀 통하고. 네, 제가 이제 저랑 한 번씩 통화를 하는데. 그건 누굽니까? 한 사람만 얘기해 주세요. P모 의원, K모 의원 이런 식으로. 한 삼선도 있고. 삼선도 초선도 있고. 네. 한 4선도 있고 그래요. 그 중에. 네. 4선급으로 한 사람. 그분은 그래도 얘기를 하면 그래 지금 문제가 많지 뭐 이렇게 얘기하죠. 이야기하고 내가 그래도 이제 선수가 높아가지고 초재선이 조금만 움직여주면 같이 할 텐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초재선 찾죠. 초재선 찾다 보면 초재선이 사실 정신적으로 초재선이 별로 없어요. 그 어떤 얘기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좀 다 낡은 보수라는 거지. 구태연하다. 실제로 진박들을 많이 뽑았죠. 실제 그렇게 채웠지 않습니까? 그렇게 채워가지고 지난 총선 때. 지금 초재선이 대부분 장관 출신들이 많고 아니면 이제 누구 덕 보고 들어온 이런 비례도 그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독자적인 목소리를 안 내잖아요. 그래서 초선 그룹에서 예를 들어서 뭐 소위 소장파 이런 사람도 없고 눈에 안 띈다. 없죠 한국당. 그래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이제 내가 담당하겠다 그러면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아무도 안 맡으려고 하는 거죠. 아니 그런데 무슨 박지원 대표 한국당하고 통합 논의 중단하라. 어제 내가 보니까
안철수 대표는 자꾸 압박을 받으니까 통합 논의 중단하나. 통합 논의 한 적이 없는데 무슨 통합 논의 이런 거죠. 박지원 대표의 그림은 대략 이런 걸 추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통합을 하고 안철수 대표가 그런 생각을 한다고 이제 박지원 대표는 생각하는 거죠. 추정하는 거죠. 통합을 하고 그 사이에 그러는 과정에서 호남계가 좀 일부 떨어져 나가더라도 그래도 뭐 4, 50석 유지할 수 있지 않냐. 그러면 지방선거까지 잘 이렇게 가가지고 선거연대에서 이 당을 온전하고 있으면 말씀하신 대로 지방선거 때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목표치 6석 이상의 도지사나 절대 안 되니까. 그 정도 안 되면 거기서 분란이 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제 그 지방선거. 그럴 때 확 두서오자. 그러면 박지원 대표 입장에서 보기에는 국민의당은 거기 끌려 들어가가지고 바른정당하고 일부 합칠 때까지만 하더라도 국민의당이 우세지만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떨고 나오는 사람들이 확 합쳐지면 그러면 국민의당은 이 보수정당의 머릿수를 채우는 들러리가 된다. 호남계 쪽 의원들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네.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지금 우리가 절박하게 저는 선거연대를 주장하고 안철수 대표는 합당을 주장하는데 절박하게 이런 연대 통합 논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지방선거 때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몰락하잖아요. 독자적으로 가면 안 되니까. 독자적으로 몰락하잖아요. 그럼 대한민국 정치가 어떻게 되겠냐고 완전히 개판됩니다. 홍준표의 한국당은 만약에 좀 선전을 하면은 그대로 지속이 될 것이고 사사건건 대립하고 발목 잡고 1년 365일 싸울 거예요. 그럼 국회에서 다수 아닙니까? 적어도 120석 넘을 거 아니에요. 바른정당도 흡수되고 하태경, 유승민만 딸랑 남아가지고 무소속 연대하고 있고 이런 식이 되면은 안 되기 때문에 나라도 망하고 국민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살아야 우리가 중간에서 문재인 대통령 도와줄 건 도와주고 막을 건 막고 이렇게 협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박지원 대표님은 자꾸 이거를 이 역할은 우리가 한국당이랑 아니 지방선거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아요. 당장 내일 일도 모르는데. 근데 유승민 대표도 비슷한 그림 아닙니까? 유승민 대표도 일단 지금은 몸집이 작지만 국민의당과 이렇게 통합을 한 다음에 기다렸다가 한국당에서 떨궈져 나는 사람들 확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김어준 공장장님의 한계가 내가 거기까지인데 정치에 각본대로 된 정치가 하나도 없어요. 각본대로 된 정치는 없지만 각본은 항상 있잖아요. 제 말은 각본을 말하는 겁니다. 머릿속에 자기가 생각하는 상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실제로 국민의당 바른정당 연대가 잘 됐어요. 그러면은 저는 지방선거 이후에는 잘 되면 그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인정을 해준 거니까 평가를 해준 거니까 합당할 수 있다고 봐요. 어디랑요? 지방선거 이후에 지방선거 이후에만 합당할 수 있다. 합당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합당을 했어요. 왜냐하면 뭐 서울시장도 우리가 먹고 부산시장도 우리가 먹고 야 니들 진짜 미래가 있다 합당해라. 그러고 나서 한국당 있는 사람이 쫄아가지고 한국당에 그냥 남아 있다가는 우리가 망하겠다. 우리 개별 입당할래. 한 명씩 들어온다. 하면은 거기서 건강하고 그나마 이런 사람도 우리가 안 받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해봐야 뭔 소용이 있냐고. 소용은 없지만 그런 그림이 머릿속에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럼 그런 꿈도 없이 우리가 정치를 왜 해요? 그러니까, 다음에 재집권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각본이 있는 거 맞잖아요. 우리 바른정당은 평생 10년 20년 소수 교섭단체도 아닌 야당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그건 서운하지. 그러니까 각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집권의 각본이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그렇죠. 우리는 집권을 목표로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제1당이 되고 민주당을 뛰어넘는 그런 야심찬 목표를 우리는 가지면 안 되냐고요. 그러니까 가져도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뭐가 문제냐고. 그런 이 각본이 있는데 그러니까 각본이 문제는 한국당 적폐들과 적폐들을 통째로 받아들이는 그런 일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일은 절대로 없지. 그런 일은 아무도 예상하지 않아요. 아니 그럼 우리가 마이너스고 우리가 플러스 될 일을 하죠. 한국당에도요 정말 그 가뭄에 콩나듯 별로 안 되지만 진주가 한두 명 있어요. 찾아보면 그나마 건강하게 지금 이렇게 말해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하실래요? 그 각본대로 될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 한두 명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한 30명 오면 어떻게 하려고 지금. 근데 정말 지금 난리보수 청산해야 되고요. 다음에는 만약에 우리가 주도권 잡고 공천을 하면 제가 하면은 완전히 물갈이 합니다. 제 말은 뭐냐면 다들 각본이 있잖아요. 각본대로 되지는 않죠. 언제나. 막 복잡하게. 왜냐하면 다들 각본이 있는데 똑같이 될 리가 있나요. 근데 제 말은 박지원 대표 혹은 호남계 쪽에서 걱정하는 것은 그런 각본들 속에 그게 적폐 각본이라고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적폐 각본. 그러니까 자유한국당과 지금 합친다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나중에 자유한국당 일부와 또 바른정당과 이렇게 합쳐서
소위 이제 보수 정당을 만들 때 호남의 일부가 거기 이용되는 게 싫다 이런 취지거든요. 제각본을 말씀드리면 저는 네. 어떻게 보냐면 다음 대선 때 민주당이 깨집니다. 아, 또 민주당이 깨져요? 예, 네. 민주당이 깨집니다. 민주당은 왜 깨집니까? 왜냐면 예를 들어 안희정, 예. 대연정 하자고 저보다 더 보수해요. 안희정, 이재명, 박원순 이런 사람들이 그렇지. 서로 이게 잘 안 합쳐져요. 그러니까 예를 그랬으면 들어서 얼마나 좋을까 하고 지금 제가 생각하시는 만약에 거잖아요. 정치적으로 공세를 한다면 거기를 깨지. 왜냐하면 거기를 안 깨면은 사실 우리 재집권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지금 타이밍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저기를 깨가지고 거기에 중도파 예. 해서 중도 대연합을 이렇게 추진을 하지. 그러면 승리 가능성이 높은데. 자, 그러면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국민의당에서 불이 난 것은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아니, 나쁠 수도 있어요. 좋을 수도 있고. 이건 그러니까 좋은 점만 얘기해보면 먼저. 딴 게 아니고 예. 좋은 점은 뭐냐면 거기 내에서 예. 호남 구태 예. 그리고 그러니까요. 호남 개혁 이게 만약에 국민들 사이에서 구분이 된다면 예. 구분이 된다면은 이번에 좋은 기회가 되겠죠. 그러니까 탈호남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호남 탈호남 절대 안 하지. 우리는 호남 진입 작전이니까 저는 광주 KBS에서 그러면 언제든지 하려고 합니다. 호남 우리도 호남 그러니까 제 말은 사랑을 뭐냐면 받으려고 하는 거지. 호남 쪽에 강성 의원들 몇이 나가면 더 고마운 거 아니에요,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아니 그게 아니라 예. 예를 들어 박지원 대표는 우리 도와줘야 되죠. 박지원 대표는 왜 아직도 호남에서 인기가 있죠. 예. 뭐 인기가 있다고 치고 전제하고 예. 안 그러면 제가 박지원 대표 가서 막 신신당부하고 사장하고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하태경이 왜 김대중 빨갱이 모략했던 거 보수가 반성해야 된다. 빨갱이 아니거든. 예. 반성해야 되는 거 맞죠. 이 시점 왜 강조하겠어요. 바른정당 호남 진출 전략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영남과 호남을 아우르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싶은 거잖아요. 전국 정당이 돼야죠. 당연히 돼야 되고. 그런데 호남 쪽에 강성 의원들 몇몇은 나가줘도 상관없다. 아니 강성 중에서 나가줬으면 좋겠다. 우리랑 뜻이 맞으면은 같이 가는 거고 네. 그걸 왜 처음부터 배제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태경 뜻에 우리 선배님 저는 이제 박지원 대표님 저보다 더 젊으신 것 같아요. 거의 뭐 20대 최전성기인 것 같은데 그 제가 덕담 한마디. 미국에는요 90살 넘은 의원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한국에도 90살까지 하라는 건가요? 90살 넘은 의원이 있다면 저 1호가 전 박지원 선배다. 네. 그게 뭐 덕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뭐 그런 분도 필요하죠. 앞으로 뭐 100살 넘어 살 텐데. 예. 근데 이 이제 얘기를 왜 하시죠, 근데? 아니 그러니까 박지원 대표님이 예. 하태경이랑 같이 할 수 있고 예.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마음을 비우고 가겠다. 새로운 전국 정당을 바른 정당만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이쪽에서 의심하는 것은 바른 정당에서 끝나지 않고 한국당까지 간다. 그러니까 지금의 한국당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국당이 어려워졌을 때 거기서 일부 혹은 뭐 절반 뭐 그 이상을 흡수하여 그러니까 새로운 보수 정당을 만들고 그 보수 정당의 대선 후보가 본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안철수 대표가 이 통합을 저는 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박지원 대표가 네. 나중에 한국당이 구애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DJ가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아니 JP가 요즘으로 치면 홍준표예요. 빨갱이 잡던 사람이에요. JP가 DJ 빨갱이로 매도하고 그랬던 앞장선 사람이 JP인데 정권을 잡기 위해서 DJ가 JP까지 끌어안았어요. 저는 박지원 대표는 나중에 대통령 선거가 왔을 때 국민의당의 누군가가 뭐 안철수 대표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지만 집권 가능성이 있는데 1, 2% 모질한다 그러면은 저쪽에 빨갱이 잡던 사람까지도 손잡을 수 있는 사람이 박지원이다. 박지원 대표가 출마합니까? 대선에? 아니 박지원 대표는 또 정권을 만들고 싶어 하겠죠. 물론. 예. 네, 그러면 거기에서 큰 통합을 해라. 그때는 아마 박지원 대표가 DJP 정신에 따라서 홍준표 대표에게 손을 내밀 것이다. 아니 그럴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 정도로 이 큰 정치인이고 그거까지는 안 하실 거라고 봅니다, 저는. 아니 그때 홍준표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걱정할 필요는 없고 새로운 누군가 또 있다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럼 유승민 대표의 입장은 지방선거까지는 어쨌든 통합은 안 한다는 거죠. 지방선거까지는 최소한. 통합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통합이 목표는 아닙니다. 그건 맞습니다. 목표는- 하지만 배제도 안 합니다. 배제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아니 근데 우리가 네. 먼저 합당하자고 주장은 안 합니다. 유승민 대표가. 그렇죠. 왜냐면 국민의당이 안철수 대표 계속 하자고 하니까. 그러니까 당에서 네. 국민의당에서 당론으로 정식 제의가 들어오면 우리는 그때 검토는 해볼 수 있어요. 네.
우리도 의총을 열고 예. 당 대표자회를 열고 검토는 해볼 수 있는데 우리가 먼저 합당하자 그러면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페어플레이 하겠다. 우리가 어리라는 거 잘 안다. 그래서 국당이 정리되지 않은데 국당을 흔들기 위해서 지금 김호준 대표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뭐 박지원, 박정천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분들 쫓아내려고 우리가 먼저 흔들어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공세적인 합당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질문은 아니었어요. 그건 안 한다는 거는 내가 수차례. 속셈이 뭐냐 이거였지 그냥.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속마음은 내 속마음도 매일매일 바뀌는데 그걸 어쨌든 1순위로 통합은 아니지만 선거연대가 1순위지만 통합의 기회가 온다면 우리도 진지하게 고려해볼 수 있다. 국민의당에서 공식 합당제의가 들어오면 예. 우리는 의총은 아닐 수가 없죠. 국민의당에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국민의당에서 요 지금 분란 어떻게 정리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는 물러설 수가 없어 이제는 제가 보기엔 통합으로 하는 길에서 이 정도까지 왔는데 물렀으면 바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최악의 시나리오 제일 걱정되는 거는 국민의당이 어떻게든 결론을 내줬으면 좋겠어요. 결론을 안 낸 채 결론을 안 된 채 쭉쭉 가다가 예. 각자 도생하는 예.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의당한테 요청하는 게 합당하는 결론도 안 나는 거 하지 말고 이야기를 선거연대 좀 조기에 진행을 하자. 근데 안철수 대표는 그런 생각이 없잖아요. 지금 보십시오. 계속 통합 얘기를 그러니까 하잖아요. 안 대표는 예. 자기의 정치적 승부수를 합당 깃발을 들고 성사시키면 내 리더십이 확인이 된다. 여기에 배팅을 한 것 같아요. 풀 배팅을. 그거 아니고는 본인이 당대표에 출마했던 이유가 이대로 한 2달만 지나면은 당이 없어지니까 본인이 가서 2달 이내에 어떻게 하겠다고 했는데 거꾸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리더십도 확인시켜주고 이 지방선거를 돌파하려면 그리고 큰 그림상으로도 통합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길이. 그러니까 안 대표의 리더십이 이번에 확인될 거다. 예. 국당을 정리해서 국당의 당론으로 합당을 제외하는 일이 온다면 안 대표가 승리한 거죠. 근데 그게 정리가 안 되고 내부에 계속 찌지고 먹고 저렇게 시간만 가다 보면 뭐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안 되면 안 대표는 어느 쪽에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아니, 그건 제가. 일단 한번 던지고 근데 저는 염색 걸죠, 염색. 솔직히 안 대표가 국당하고 바른정당이 연대해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예. 적대적 양당 체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부터는 안 대표 도와드립니다. 왜 어떻게 도와드리냐? 그 나머지 분들이 자꾸 허위사실, 왜곡 이런 거 하는 거 제가 해명해 드리면서 그게 사실이 아니다. 자유한국당과 합치지 않는다. 그렇지. 그런 부분은 제가 명쾌하게 답변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안 대표가 결국 통합 제안을 공식으로 하게 됩니까? 아니면 못 하게 됩니까? 둘 중에 하나 거세요. 저는 안 대표가 이번에 예. 큰 정치인으로 다시 태어나길 바랍니다. 바랐기 때문에. 예, 그리고 안 대표가 살아야 됩니다.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많이 지금 안 초딩 엄청 지금 뭐 이렇게 비난을 많이 받았지만 안 대표가 적어도 국민의당을 만들 때는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그런 저력이 안 대표한테 있다. 그래서 통합 제안을 할 것이다. 국민의당이 예. 합당 제안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안 대표 리더십이 확인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게 최선의 답변이다. 아니 기대 말고 전망. 예언. 그건 한다 안 한다 둘 중에 하나 걸고. 그러니까 바른정당으로 하여금 결단을 이렇게 하게끔 고민하게 하지 마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면 한다에 그러니까 선거연대부터 빨리 하자. 왜냐하면은 통합 제안 한다? 선거연대 그 다음에 다른 건 다음에 논의하자. 통합 제안 한다에 한 표 하시는 거죠 그러면? 예.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요즘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국민의당 보니까 예. 서로 막 제압이 잘 안 되던데. 예. 그러면 제가 하는 걸로 하고 고기 한 판 걸겠습니다. 네, 지금